성공적인 병원 운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계신 원장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소득이 늘어난 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불어난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아니, 수입은 높은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뭔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아마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겁니다. 성공의 크기만큼이나 무겁게 따라오는 이 세금 부담. 이게 바로 많은 원장님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딜레마죠.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가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원장님의 사업소득이 10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때 내야 하는 실효세율이 무려 44.86%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억을 벌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바로 이 문제, 원장님의 세금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세금으로 사라지고 있는지 그 명백한 현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하지만 문제만 얘기하고 끝낼 순 없겠죠.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무거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강력하면서도 또 완전히 합법적인 해결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병원 수익의 일부를 떼어내서 설립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병원과는 완전히 별개의 비영리법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원 밖에다가 또 하나의 안전한 금고를 만드는 셈이죠. 그리고 이 금고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우리 직원들의 복지와 생활 안정입니다. 여기서 이 전략의 핵심 철학이 드러납니다. 직원을 위해 돈을 쓰면 절세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기금은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니에요. 직원 복지라는 좋은 목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절세 효과까지 얻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입니다. 아니, 직원을 챙겨주는데 어떻게 내 세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 기금이 원장님의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줄여주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4단계 과정 한번 보세요. 놀랍도록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첫째, 원장님께서 병원 소득의 일부를 복지기금에 출연, 그러니까 기부하는 겁니다. 둘째, 바로 이 부분, 출연한 금액 전액이 100% 필요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셋째, 경비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 즉 과세표준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원장님의 종합소득세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혹시 이거 좀 불안한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카더라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월 17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명확하게 규정된 100%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되는 안전한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흥미로워져요. 많은 병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바로 네트급여의 숨겨진 함정입니다. 이 문제를 딱 알고 나면 왜 복지기금이 꼭 필요한지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먼저 왼쪽, 그로스 계약. 이건 세전급여로 계약하고 세금은 직원이 알아서 내는 아주 상식적인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오른쪽,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네트 계약입니다. 직원한테 세금 떼고 월급 500만 원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그 직원이 내야 할 세금까지 원장님께서 대신 내주시는 구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돈이 원장님이 이미 세금을 다 낸 후에 소중한 개인 돈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네트 급여의 함정이 실제로 원장님 주머니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빼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비용을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복지기금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충격적인 숫자로 직접 비교해 드릴게요. 아마 지금부터 나오는 슬라이드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직원에게 5천만 원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먼저 위쪽 기존 방식입니다. 원장님 개인 돈으로 이 5천만 원을 주려면요. 원장님은 약 1억 원을 벌어야 합니다. 거기서 세금 4,940만 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직원에게 5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럼 원장님께 남는 돈은 고작 60만 원입니다. 자, 이제 아래쪽 복지기금 방식을 볼까요? 똑같이 1억 원을 벌어서 5천만 원을 기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직원 혜택을 줘요. 그럼 원장님께는 얼마가 남을까요? 세금 없이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왼쪽이 60만 원, 오른쪽이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나요? 똑같이 직원을 위해 5천만 원을 썼는데 원장님께 남는 돈은 이렇게나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왜 원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이로운 가장 현명한 윈윈 전략인지 핵심 장점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혜택들 빠르게 짚어볼까요? 출연금은 100% 경비 처리돼서 세금을 줄여주고요. 직원에게는 통상임금 인상 부담 없이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죠. 병원 경영 상황에 따라 출연액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 기금 자체는 증여세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들이 합쳐져서 앞서 본 그 비효율적인 네트 급여 방식보다 훨씬 더 현명한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직원 복지와 원장님의 개인 자산. 만약 이 둘 사이에서 더 이상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